현금이 조금만 더 돌았다면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만 줄어도 버텨볼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야말로 빨리 개인회생 하셔야 됩니다.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빚을 줄이는 방법이 가능해요. 꼭 폐업만 정답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상은 변호사입니다.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드시죠? 다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그러세요. 최근에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정말 많은 자영업자가 폐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 가게가 많아졌다는 것이 눈으로 보일 정도예요. 실제로 작년 기준으로 폐업을 선택한 분들이 98만 명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장님들이 폐업을 선택한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폐업을 선택하고 있음에도 그 폐업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장님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사장님들이 폐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 속사정이 뭔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그런 방법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게요. 첫 번째, 일단 폐업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폐업 부가세라고 들어보셨어요? 원래 부가세 신고하고 납부하는 주기가 어떤 분들은 뭐 한 6개월 정도일 거고 어떤 분들은 뭐 3개월로 분납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폐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납부일이 아니더라도 폐업일을 기준으로 한 달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셔야 돼요. 폐업 직전까지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폐업할 정도로 돈이 궁한 분들이 폐업 부가세를 미리 준비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임차인에게는 대부분 원상회복 의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가게에 들어가기 전 모습대로 다시 돌려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장사가 잘 돼서 권리금 받고 사업장 그대로 넘길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장사가 안 되니까 폐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리금은커녕 돈 들여 한 인테리어를 철거해서 원상회복을 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철거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행인 거는 이 철거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2024년 기준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점포 철거비 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2025년에는 이 지원금이 400만 원까지 오른다고 하니까 참고를 꼭 해주시고요. 지원 대상은 점포 철거 지원 사업의 최초 시행 연도가 2018년도인데 이때 이후 폐업을 하신 분들의 대상이고요. 아직 폐업을 하지 않았지만 폐업 예정인 분들도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꼭 이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대출 때문에 폐업 안 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영업자는 다르게 말하면 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사업 자금이 필요하면 은행에 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에 그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은행은 폐업 시점에 채무자에게 사업자 명의로 빌린 그 대출을 사업장을 폐업했으니까 그냥 지금 바로 갚아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힘들어서 폐업을 해서 다른 일을 열심히 좀 해가지고 갚으려고 했는데 당장 적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의 돈을 한 번에 갚아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은 아무래도 매출이 나오지도 않는데 오히려 이 장사를 울며 겨자 먹기로 유지하는 게 결국 빚만 더 늘리는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폐업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취업할 자리를 찾을 시간도 없이 계속 마이너스 영업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유로 보통 폐업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으신데요. 답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그만 놓아주시고 폐업을 하세요. 그리고 빚을 정리하세요. 사장님들, 장사에 집중해도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는 게 자영업이잖아요. 빚 갚느라 허덕이면 마음의 여유도 없죠. 스트레스도 받죠. 체력은 딸리죠. 장사가 잘 되기가 어려워요. 몇 달만 버티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진짜 답이 없어가지고 형 상태를 유지하시는 분이라면 사실 지금 빚만 키우고 계신 거예요. 자영업자들은 단순히 은행 대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래처 대금도 있죠. 신용카드까지 한도 보통 끝까지 땡겨서 재료값 사고 뭐 이런 분들도 많아요. 자, 그러면 자영업자에게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 제도가 뭐가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입니다. 이건 명확해요. 물론 개인 워크아웃 있죠. 신용회복 프로그램 있어요.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은 기관과 협의된 금융사만 채무조정이 가능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거래처 대금은 개인 빚이니까 알아서 갚으셔야 되고요. 아까 설명드린 부가세, 뭐 세금, 사대보험 따로 알아서 갚으셔야 돼요. 그래서 똑똑한 자영업자분들은 유독 저희 사무소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상담을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진짜 멀리서 연락을 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 말인 즉슨 여기저기 물어봐도 속 시원히 이런 부분에 대한 대답을 못 들으니까 찾다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 저희는 어렵지 않으니까 잘 찾아오셨고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일단 소득을 산출하는 방법이 직장인보다는 좀 까다롭고 자영업자 특성에 맞게 영업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유지하실 분대로 업장을 정리하고 새 출발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그분들의 특성에 맞게 계획을 잘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개인회생을 충분히 많이 진행한 사무실을 선택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 안 해도 다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정말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폐업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현금이 조금만 더 돌았다면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만 줄어도 버텨볼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야말로
말로 빨리 개인회생 하셔야 됩니다.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빚을 줄이는 방법이 가능해요. 꼭 폐업만 정답은 아니에요. 오늘은 경기 침체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분들이 폐업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정이 뭐냐, 그리고 적합한 빚 정리 방법이 뭐냐,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은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너무 힘든 상황에서 지치셨더라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폐업 비용 때문에 폐업을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원 금액이 있다는 거 꼭 한번 챙겨보시고, 폐업을 하면서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다, 개인 파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장을 유지하면서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더 이상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자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채무자들이 더 이상 회생파산연구소의 문을 두드리지 않는 그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채무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빚에 대한 답은 회생파산연구소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